2군에서 뭐 한 게임도 안 뛰어보고 바로 올라올 정도로 자기도 자만심에 있었나? 빠졌죠. 아, 자만심이었나? 예, 내가 나가 뭐 아이고 보니까 한국에서 잘하는 투수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애들인데. 트리플 A도 안 되는 애들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거기 뭐 사실 이번에 LG 새로 들어온 토러스트인가요? 아, 이런 친구는 뭐 비교가 됩니까? 경력으로 보면. 근데 잘 던지고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도 그런 어떤 자만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는 페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주먹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시합하는 거 어제 거랑 하나랑 했죠. 네. 할 때 보니까 별로 위력적이지도 않아요. 8월 13일 날 하나랑 하면서 결국 패전 투수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말은 못해도 화도 많이 나고 당황스러웠겠죠. 평정심을 잃다 보니까 더 공이 더 난조를 보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다 하더라도 과연 저 정도 커맨딩 능력을 갖고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 정도 성적을 올렸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 타자에 대한 별반 연구나 고민 없이 좀 무시하고 올라와서 대충 던지는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걸 첫 게임에서 제가 느꼈고요. 자, 33년 전입니다. 1992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을 이끈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앞서서는 1무 9패 롯데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외국인 투수에 대해서 분석해보죠. 현재 롯데에 있는 외국인 투수는 감보아와 벨라스케즈가 있는데 둘 다 뭐 시즌 중간에 들어와서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들의 경기력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네, 먼저 그 알렉 더빈 갬보아는 만 28세의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좌완 양투 투수입니다. 네, 양투, 그러니까 좌완 양타 투수입니다. 그렇죠. 타석에서는 좌우가 된다는 거죠. 뭐 KBO 같이 지명대 타자가 있는 데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 출신들이 참 많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요. 그래요? 프로 선수 중에 텍사스 출신도 많고 이 친구는 이제 2019년에 드래프트에서 그 LA 다저스에 지명되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메이저리그에는 못 올라가고 줄곧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지난 5월 찰리 반스의 대체 투수로 영입된 선수죠. 그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근데 처음에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KBO의 그 ABS에 적응을 잘하여 무사히 연착륙했습니다. 네. 코너웍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자이언츠에서는 지금 제1의 안정감 있는 공을 뿌리고 있죠. 그런데 8월 19일 날 현재까지 13경기에 출전하여 7승 4패, 방어율 2.38, 탈삼진 86, 베이스온볼스 27개, 네. 히트바이어 피치드볼 3개, 피안타 60, 피홈런 3개, 실점 24라는 출중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처럼 또 홈런을 안 맞아요, 이 선수는요. 근데 이제 5월 27일 대구 삼성 라이언스 파크에서 벌어진 시합에서 빠른 패스트볼을 던지고 슬라이더를 선보였습니다만은 거의 뭐 투피치에 의존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은 보였지만 여러 가지 KBO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두 번째 경기 키움과의 사직운동장 시합에서는 포심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6km, 또 슬라이더 140km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며 7이닝 2피안타 1베이스온볼스 6탈삼진을 올리면서 실점 없이 만점 투구를 하며 롯데 팬들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갬보아는 네. 키움에는 엄청 강해요. 오. 이상하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또 좀 우리가 특이한 게 아메리칸 풋볼과 레슬링을 하였기에 체력도 출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50km의 중반대의 그 아까 말씀드린 페스트볼 또 슬라이더에서 10km 넘는 그 슬라이더를 던지더라도 10km가 넘는 완급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두뇌 피칭도 잘한다고 봐야겠죠.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포심 페스트볼 경우에 최고 속도가 150km까지 던졌고요. 그렇구나. 릴리스 포인트가 2m 이상이 되어
그 버티칼 무브먼트가 수직 무브먼트가 0.5m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의 RPM은 한 2,500. 뭐 2,500이면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정도면 타자 입장에서 네. 좀 치기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어렵죠. 2m 쪽에서 0.5m까지 떨어지는 무브먼트라고 그렇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공략하기가.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간바 네.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는 본래는 두 가지 공만 던져 왔는데 왜냐면 이제 커브나 또 싱커, 체인지업은 조금 미숙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던져봤자 미국에서 이제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로 두 가지 공을 던졌는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 공만 던져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한국 타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메이저리그의 타자들보다도 또 좀 영리하고 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컸다고 계속 기다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커브 또 싱커, 체인지업을 이제 간간히 섞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타자에게는 약했고 왼쪽 타자에게는 매우 강했으나 이제는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우타자의 경우에 이제 커브나 체인지업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제 소위 투피치 피초의 약점을 보완해 오고 있고 평소에도 이제 우리가 공을 어떻게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슬라이더를 던지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꾸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요리도 던져봤다 저리도 던져봤다 하면서 슬라이더가 횡으로 많이 벌어지게 갈 수도 있고 또 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로 떨어지게 할 수 있고 한 거를 여러 가지 슬라이더로 타자들이 착시하게끔 이렇게 많이 던져보는 어떤 공이 자기의 가장 위력적인 공인지를 연구하는 학구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많이 기대되는 롯데자이언츠의 이제 가히 제1 선발 투수고요. KBO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 코칭 스텝 또 투수들하고도 의견 교환도 하고 소통을 잘 하나 봐요. 예, 요즘 이제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한국 야구를 많이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말도 잘 못하고 해봤자 듣지도 않고 여차면 돌아간다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오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성공하면 또 미국 가서 유턴해가지고 또 빛도 보니까 일본 리그도 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그만치 한국의 이 코칭 스텝이나 이 문화가 좀 높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면에서도 우리 해운계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리스펙트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선사로 2000년도 같은 때 도선할 때 보면은 선진국 독일이나 네. 이런 몇몇 나라들은 약간 좀 이렇게 이 우리나라 도선사의 실력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요? 약간 불신 비슷하게. 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잘 맡기지만은 배가 갑자기 뭐 20만 톤짜리가 들어온다, 15만 톤짜리 이런 대형선이 들어오면 과연 이 후진국 애들이 하겠나 하는 이런 어떤 의심들. 느낌을 약간 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뭐 전적으로 우리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100% 신뢰를 합니다. 야구도 요즘은 그 미국 애들 와서 얼마나 충성 발언 많이 합니까? 한국이 제일 살기가 좋다. 뭐 미국 가기가 싫다. 여기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둥. 뭐 일본에서 선수 생활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한국은 더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협조적인 마인드 세팅을 하게 된 데 그 큰 영향을 미쳤죠. 네. 그래서 아마 이 갬보와 같은 선수는 이런 마인드 세팅이 잘 돼가지고 KBO 타팀 타자에 대한 타격 패턴과 데이터가 많아지면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투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벨라스케즈 선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감보아 선수보다는 늦게 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긴 한데 표본이 많지 않지만 또 그래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장님께서 네. 한번 짚어주시죠. 그 이제 이 벨라스케즈도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우타입니다. 이 선수는요. 그리고 이제 92년생인데 2010년 그러니까 18살 때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전체 58번째. 대단히 좋은 성적이죠. 2라운드 전체 상위 58번째로 휴스턴 애스트로즈에 지명을 받아 입단한 그 당시에서는 정말 굉장히 이름을 날린 유망주 투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빅리그에서 통산 191경기 중 144경기를 선발 출전했고요. 38승 51패, 평균 자책점 4.88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제 롯데에 오기 전에는 잠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옛날에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였죠. 이 가디언즈 산하 트리플 A에서 18경기를 뛰어 5승 4패, 평균 자책점 3.42로 뭐 한국에 온 투수들 중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투수를 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의 과거를 보면 휴스턴 애스트로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등 여러 그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선발과 롱 릴리프로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선수는 그러니까 잘 던진 선수예요. 그 어깨 수술하기 전까지는. 예.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쇼스탑과 피처 두 자리를 병행했죠. 그러니까 3루수하고 투수를 했던 우리 강정호랑 비슷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식축구 쿼터백까지 활동을 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선수죠. 아, 또 쿼터백이면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네. 어지간한 유명 선수들 보면은 야구, 농구, 미식축구, 요즘은 이제 사커까지 거의 4개를 다 잘한 선수들이 참 많아요. 오. 구간함선님은 이제 세대적으로 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 그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보 잭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캔자스 시티 로열즈에서 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얼마나 야구 선수로서 미식축구 선수로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야구 뛰고 겨울에는 미식축구를 뛴 선수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을 날렸는데 부상 때문에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 잭슨이라면 정말 운동의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선수 보세요. 갬보 같은 경우도 레슬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미식축구도 하고요. 8월 7일 롯데자이언츠 입단 계약하고 얼마 전인 8일 날 입국하여 2군에서 몸도 풀지 않고 시합도 안 해봤어요. 2군에서 바로 그냥 8월 13일 날 대전에서 하나 이글즈전에 투입하는 강수를 김태형 감독이 쓸 정도로 기대가 컸죠. 아니 오늘이 8월 21일이니까 예. 지난주예요.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로 투입된 거예요. 계약하고 그 다음날 입국하고 네.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그냥 얼마 있지도 않다가 13일 날 2군에서 뭐 한 게임도 안 뛰어보고 바로 올라올 정도로 자기도 자만심에 있었나? 빠졌죠. 자만심이었나? 예, 내가 나가 뭐 아이고 보니까 한국에서 잘하는 투수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애들인데. 트리플 A도 안 되는 애들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겠죠. 그래서 거기 뭐 사실 이번에 LG 새로 들어온 토러스트인가요? 에, 이런 친구는 뭐 비교가 됩니까? 경력으로 보면. 근데 잘 던지고 졌지 않습니까? 어제 엄청 잘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도 그런 어떤 자만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는 페스티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주먹이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시합하는 거 어제 거랑 또 삼성전에서 하는 걸 지난번에 하나랑 했죠. 네. 할 때 보니까 별로 위력적이지도 않아요. 8월 13일 날 하나랑 하면서 결국 패전 투수가 됐지 않습니까? 3이닝 동안 안타 6개 맞고 뭐 68구 던지고 5실점을 했죠. 물론 그때 상대가 와이스라는 롯데 킬러를 만난 것도 비극이었고 또 이날도 보면은 뭐 기록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실수로 내야와 외야에서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롯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런던 플레이도 그랬고 더블아웃으로 상대방 잡을 수도 있는 거를 못 끝낸 거 이런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아서 이것도 아마 벨라스케즈의 투구 리듬에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마 말은 못해도 화도 많이 나고 당황스러웠겠죠. 평정심을 잃다 보니까 더 공이 더 난조를 보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다 하더라도 과연 저 정도 커맨딩 능력을 갖고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 정도 성적을 올렸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 타자에 대한 별반 연구나 고민 없이 좀 무시하고 올라와서 대충 던지는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걸 첫 게임에서 제가 느꼈고요. 자기 정도의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없으니까 자기 정도면은 뭐 이 정도는 말아먹겠나, 이리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만심이었겠네요. 자만심이죠. 네. 자만심이고, 그러니까 뭐 대충 던졌고. 그런데 뭐 꼭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진 선수가 KBO에서 잘 던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본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나 후쿠오카 그 소프트뱅크 혹스가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주로. 그러면 그 두 팀이 용병면에서 퀄리티가 최고로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적게 주고 데려왔는데도 의외로 일본에 와서 정말 홈런 킹이 되는 선수, 또 타격왕이 되는 외국인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화려한 성적을 갖고 막상 일본에 왔는데 적응도 별로 못하고 중간에서 가는 선수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뛰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성공적으로 영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면 분명해요. 뭐 우리나라의 각 팀마다 그 데이터도 많고 또 스카우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또 놓칠 때도 있고, 기대 안 했던 선수가 잘 던질 수도 있고요. 롯데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많죠. 네. 그리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성민규가 단장하면서 뭐 예. 자기가 메이저리그의 경험이 많아서 뭐 용병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했지만은 네. 매번 실패했잖아요, 그 사람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한국에 와서 예, 경기를 뛰어 봐야 압니다. 진짜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얼마나 적응하느냐, 문화에 얼마나 또 적응하느냐. 응원 문화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응원 문화, 또 대인관계, 성격, 이런 게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두산에 있는 그 콜러빈 같은 선수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좀 경력이 좋았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 친구 던지는 거 보세요. 그게 어제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그 친구 나오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도 예. 콜러빈 나오면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네. 이 던지는 투구를 보면 네. 좀 성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보타지하는 느낌도 그렇죠.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 자기에게 사보타지해서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우스운 거는 그렇게 해서 방출되고 또 미국 가서 다시 메이저리그 뛰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잘하고 어느 팀이 실력이 있는지 이것도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제 벨라스케스로 이렇게 집중해서 네. 어제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경기였죠. 트윈스하고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보니까 많이 신중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으로부터 도움 말도 많이 듣고 해서인지 머리를 많이 쓰면서 영리한 투구를 하려고 했으나 5이닝 7피안타 3실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 자체가 그렇게 타자를 압도할 만한 위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살 피해가는 이런 공을 던졌는데 우리가 벨라스케스에게 기대한 게 그런 투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상대방이 이게 포심 페스트볼이다, 또 슬라이더다, 싱커다, 뭐다 나오는 걸 알면서도 못 칠 정도의 그런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물론 어제도 5회에 2실점을 했는데 롯데가 이제 전진 순비를 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루수 한태양에게 쉽게 잡혀 더블아웃으로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번트 수비나 또 낮은 땅볼을 잡아서 홈송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한태양 머리 위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불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불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루 3루에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점하지 않겠다고 전진 수비를 했는데 맞습니다. 문성주가 그냥 친 공이 그렇죠. 이제 2루수 머리 위를 넘어가면서 안타가 되고 2실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만일 그랬었다면 야구에서 if라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결과적인 거니까요. 5회 1점 정도로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벨라스케스가 조금 더 마음이 고양됐겠죠. 그러나 그런 불운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대를 압도한다. 또 이렇게 우리가 폰세나 또 와이스 같은 선수를 보면은 체격도 좋지만은 여유도 있고 믿음직하잖아요. 나오면 벌써.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아우라도 없고 오라도 안 보이고 큰 기대를 하기에는 난망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뭐 다음 경기에 또 개과천선하고 일취월장해서 대단한 그 위력을 보일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두 게임을 본 소감은 그렇다 이런 느낌이고요. 롯데의 경우도 이제 말루를 만들어 놓고도 찬스를 자꾸 놓치니까 산발타로 끝나고 이제 잔루가 많이 나고 9회에 가서 간신히 이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롯데도 초반전에 말루가 됐을 때 거기서 만일 톨호스트 투수를 꺾고 점수를 많이 냈다면 또 그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또 벨라스케즈를 움직여서 더 좋은 투구를 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면 좋겠고요. 네. 벨라스케즈가 좀 더 괴력을 발휘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아야 롯데가 더 좋은 성적을 남기고 이번에 확실하게 3위권 나아가 안 돼도 4위권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단장님 그 전설적인 투수들 좀 보면 네. 롯데의 최동원 선수, 그렇죠. 뭐 해태 선동열 선수 네. 딱 몸만 풀고 있거나 이 마운드에 올라서 피칭할 때 그 위력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와, 이 선수들 나오면 힘들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용병 선수들한테도 바라면 욕심일까요? 존재감들이 없죠 요즘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폰세가 나타나면은 다 졌다 안 합니까? 그냥. 그런 느낌. 그거는 있죠. 네. 또 와이스가 나타나도 안 되겠는데. 어렵다. 뭐 이런 건 있죠.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내일. 예, 내일 투수가 요즘은 잘 던지잖아요. 네. 예, 그런 선수도 좀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 뭐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위력적인 투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쉽죠. 특히 롯데 입장에서 예. 좀 더 뭐 아직은 뭐 올해 적응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맨날 뭐 적응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릴 순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으로 네. 단장님 말씀처럼 좀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해 보죠. 자, 페넌트 레이스 종료까지는 불과 28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위 롯데자이언츠와 4위 SSG 랜더스가 한 게임 차고요. 5위 기아 타이거즈와 6위 KT 위즈와는 한 게임 반차, 7위 NC 다이노스하고는 두 게임 반차밖에 되지 않아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롯데가 7, 8, 9위와 다툼을 하는 불상사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죠. 자, 롯데 선수단 모두 심기일전에서 다시 연승 행진 모드로 들어가길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퇴근 후에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자, 송정규의 야구 직설! 송정규 단장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